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을 쭉 살펴보고 있고, 피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난치성 식도염에 있어서, 역류성 식도 질환에 있어서 피캠이 어떤 돌파구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장기간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우리가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추가할 수 있는 약제를 더 추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들은 일부 환자에서 내시경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시경적 치료 중에 특히 스트레타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스트레타 치료는 이렇게 내시경이 있는데 여기 끝에 이제 풍선을 달아놔서 그 풍선이 확장하면 풍선을 싸고 있는 이쪽에 약간 니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이 식도 하부 괄약근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딱 박히면서 이쪽에 라디오 프리퀀시를 가해가지고 막 약간 어블레이션, RFA 같은 그런 이제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타가 어떻게 GRD로 호전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LES의 프레셔가 그러니까 머슬의 시크니스가 더 두꺼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프레셔가 더 강해지니까 이게 릴렉세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술 장면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가져온 이제 동영상인데 이제 짧게 제가 편집을 하긴 했는데 한 번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내시경이 이렇게 하부 식도 괄약근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그쪽에서 니들이 이제 식도 벽에다가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를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식도 괄약근이 점점 두꺼워지고 LES 프레셔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리플럭스를 줄인다라는 그런 컨셉인데 사실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시술을 하더라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리플럭스가 전혀 호전이 안 된 환자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왜 증상이 개선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계속해서 벽에 자극을 주잖아요.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디센스타이제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탈민감화가 된다라고 해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대한 적응증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시경적 시술이 무조건적으로 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들 거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와 달리 시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는 이 환자군을 명확하게 셀렉션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65에서 70%는 PPI가 듣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 수술적 치료의 인디케이션도 아니고 PPI도 안 듣고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 제시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제시한 논문인데 사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적 치료법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효과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그래서 2014년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 내시경적 치료를 설정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난치성 GERD이면서 하이에탈 허니아를 봤어요. 그래서 허니아가 ECM 이상일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라디오 프리퀀시로 한다고 해서 LES 벽이 두꺼워진다 치더라도 허니아가 있으면 계속해서 리플럭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환자는 수술을 해야지 내시경적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CM 미만의 하이에탈 허니아만 스트레타를 해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PPI를 더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스트레타를 다시 해본다거나 수술을 해봐라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CM 이상일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라 퍼스트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PPI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엑시드 리플럭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non 엑시드 리플럭스보다도 엑시드 리플럭스가 효과가 더 좋았죠. 이 말은 즉슨 엔도스코픽 세라피 역시도 GERD, NERD 순으로 효과가 좋다는 거죠. 가령 펑셔널 합번 같은 경우는 리플럭스랑 상관없이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인 건데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엔도스코픽 세라피를 한들
효과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철회한 상태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들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환자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CM 하이에탈 허니아가 ECM 이상이거나 매우 심한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 C 그레이드 LAC D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트릭처가 있다거나 롱 세그먼트 발해식도에서는 이 시술을 하기보다는 더 공격적인 뭐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시경적 치료는 증상이 경한, 그러니까 합병증, 발해식도와 LA 뭐 1호전 같은 그런 합병증이 덜한 마일더 GERD에서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시술은 아직까지도 왜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리어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타가 뭐 일부 연구에서는 GERD 심텀과 뭐 어떤 뭐 QOL을 좋게 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뭐 24시간 폐하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임피던스 검사를 해봤을 때는 에스파졸 뭐 엑시드 이스포소가 실제로 감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센스타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는 되게 들쑥날쑥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타는 그러면 뭐 또 일부 연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드에 대한 리플럭스를 좀 줄였다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니센 펀더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ACG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내시경적 치료, 스트레타 시술에 대한 인컨시스턴트한,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베리어블한 다양한 어떤 그런 결과 때문에 이게 어떤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부 연구에서는 뭐 여기 보면 단기가 한 25개월 팔로우한 연구도 있고 10년까지 팔로우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 내시경적 시술을 해보니까. 근데 또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레커멘데이션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논란의 상태만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시경적 치료가 물론 뭐 증상을 다이나마키하게 개선하고 어떤 뭐 합병증도 적고 수술적 치료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되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결과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인디케이션의 범위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사실상 내시경적 치료의 그런 어떤 치료로서 그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견해가 어떤지는 저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학회를 통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여쭤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메인 포션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그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